새벽 4시인데 아직도 눈이 말똥말똥하고 어차피 2시간 뒤면 일어날 거라 잠을 청하기도 어정쩡한 그런 기분 아세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처지군요. 적을 이기려면 적에 대해 충분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밤이면 저를 고문하고 낮에는 제 활력과 생산성을 앗아가는 이 괴물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불면증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밤에 잠들지 못하고 즐거운 수면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걸 불면증이라고 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사람마다 달라서 어떤 사람들은 4시간의 수면을 취하고도 활기차고 새로운 기분인데 어떤 사람들은 8시간을 자고 나서도 모든 게 흐리멍텅합니다. 즉, 잠에서 깨어났을 때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 그것이 꼭 수면 시간이 모자랐다는 뜻은 아닌 거죠. 수면의 질이 엉망이었을 수도 있고 불면증을 겪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면 문제가 며칠 동안만 지속된다면 일시적인 것일 수 있지만 어쩌면 영구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걱정할 거리가 되죠. 불면증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단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문제로 인한 증상이라서 사람마다 제각각일 수 있죠. 개인적으로 저는 긴장을 풀고 편히 쉬지 못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 제가 하루에 커피를 5잔씩 마시는 것 때문일 수도 있겠죠. 모르겠어요. 만성 불면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불안, 스트레스, 우울증입니다. 분명한 건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건 이런 상황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낮에 경험하는 강렬한 감정들, 예를 들어 분노나 슬픔 같은 것들도 불면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불면증을 치료하는 것이 이러한 모든 정신적인 문제들을 치료하는 것이기도 하죠. 특정한 질병과 의학적인 문제들 또한 불면증을 유발합니다. 천식, 알레르기, 파킨슨병, 위산 역류, 신장 질환, 만성 통증은 깊은 밤에도 숙면을 방해하죠. 만약 이 중 하나라도 겪고 있다면 다음 건강검진 때 수면 문제에 대해서도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흥미롭게도 다른 수면 장애, 예를 들어 수면 무호흡증, 하지 불안 증후군, 여행을 하거나 야근을 할 때 발생하는 생체 리듬 변화도 불면증이라는 또 하나의 수면 장애를 부를 수 있습니다. 많은 약물 또한 수면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항우울제, 갑상선 호르몬제, 고혈압약, 일부 피임약, 그리고 심지어 흔한 감기나 독감약, 진통제, 그리고 살 빼는 약까지도 여기에 포함되죠. 덧붙여 2018년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면증은 유전일 수도 있답니다. 불면증은 위험할까요? 오래 불면증을 겪어온 사람으로서 저는 확실히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뭘 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세세한 잡생각들을 시작하겠죠. 그날 하루, 지난달, 그리고 살아온 인생 전체까지도요. 여러분은 존재적 위기감마저 느낄 거고 다음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겠죠. 두뇌가 제 기능을 하기엔 너무 지쳐 있을 겁니다. 아침 9시가 돼도요. 슬프게도 그게 다가 아닙니다. RMIT 대학의 과학자들은 2011년 불면증과 우울증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불면증이 실제로 불안과 우울증을 유발하고 이미 그런 증세가 있을 경우에는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카이저 퍼머넌트 건강연구센터의 과학자들은 2018년 8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 불면증과 제2형 당뇨에 걸릴 위험 사이의 연관성을 확립했습니다. 심혈관 질환과 비만은 만성 불면증이 야기하는 또 다른 문제죠. 개인적으로 정말 피하고 싶네요. 그리고 미국의 불면증 관련 설문 데이터를 요약한 기사에 따르면 불면증은 또한 직장에서 그리고 직장 밖에서 부상의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잠을 못 잔 다음 날 일에 집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해보면 놀랄 일도 아니죠. 그래서 불면증은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고 믿을 만한 사람의 조언을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베트 댄트레먼 같은 사람 말이죠. 그녀는 과학 블로거이자 법의학 학위를 가진 전 분석 화학자입니다.
불면증 동지이기도 하고요. 그럼 그녀의 조언을 들어보죠. 약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이베트는 수면제를 처방받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마요 클리닉에 따르면 수면제의 복용량과 종류에 대해서는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수면제는 빠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지만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거든요. 게다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흔한 의약품인 멜라토닌, 디펜히드라민, 독시라민, 발레리안 등이 함유된 것들조차도 다른 약제나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약을 복용해 본 적이 있는데요. 잠이 드는데 도움이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엔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아서 약을 더 찾게 되더라고요. 저는 약에만 의지하는 대신에 효과가 있는 비약물 치료를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증상을 완화시킬 뿐 아니라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말이죠. 비약물 치료법에 대해 제가 아는 한 가지는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 건강이 위태로워지자 도전을 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베트 덴트레몬이 직접 시도했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추가로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팁들도 몇 가지 있어요. 완벽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세요. 침실은 조용하고 어둡고 시원해야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훨씬 더 편안한 새 매트리스와 베개를 사고 침실 온도를 제게 딱 알맞게 조절하자 몸의 긴장이 금방 풀리더라고요. 도시에 사신다면 길거리에서 나는 소음도 있죠. 소고기계나 귀마개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암막 커튼과 안대를 착용하면 성가신 불빛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면 스케줄을 정하고 유지하세요. 말하긴 쉬워도 실천은 어렵죠. 하지만 노력할 가치가 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면서 생체 시계가 더 잘 작동하게 해주세요. 매일이라고 한 건 주말도 포함한 겁니다. 저도 정말 힘들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는 중이죠. 운동하세요. 국립수면재단은 꿈나라로 쉽게 가려면 운동을 하라고 권하죠. 제게 잘 맞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야외에서 한두 시간을 보내고 나면 잠도 쉽게 들고 일어났을 때 기분도 훨씬 상쾌하더라고요. 하지만 달리기와 웨이트 리프팅은 그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식단을 조절하세요. 저녁을 푸짐하게 먹는 걸 좋아하세요? 많은 음식과 양념은 배탈과 속쓰림을 일으키는 만큼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브로콜리만 먹고는 살 수 없다면 제가 한 방법을 시도해 보시고 잠자기 2시간 전부턴 과다한 음식 섭취를 중단하세요. 또한 커피는 아침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잠자기 6시간 전에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은 잠을 잘 자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알코올은 여러분의 친구가 아닙니다. 알코올은 잠시 골아떨어지게 해줄지 몰라도 몇 시간 후면 다시 깰 겁니다. 사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이전에 마시는 액체는 모두 좋지 않아요. 화장실에 가느라 자꾸 깨지 않도록 잠들기 전에는 물이나 음료 종류를 최대한 피하세요. 스마트폰을 치우세요. 네, 이해해요. 저도 자기 전에 인스타그램과 이메일을 확인하고 아침에 제일 먼저 또 확인하곤 했었죠. 하지만 하루를 마무리하는 활동으론 책을 읽거나 편안한 음악을 듣는 게 건강에 훨씬 더 좋습니다. 앤마리장 박사에 따르면 전화기, 태블릿 또는 컴퓨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저녁의 졸음과 멜라토닌 생성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사실 단순히 기계만 두뇌를 자극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사람과의 열띤 토론이나 논쟁도 생체 리듬을 흩뜨릴 수 있습니다. 수면 일기를 쓰세요. 아마도 이 목록에서 가장 창의적인 팁일 텐데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수면 일기를 쓰는 것은 이베트 덴트레몬과 저 모두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꿈을 계속 기록하면서 그 꿈과 현실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보려는 거죠. 예를 들어 저는 제 고양이가 방을 어지럽히고 제가 직장에 늦는 꿈을 자주 꾸는데요. 이것들은 제가 깨어있을 때 걱정하는 일들인 만큼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수면 상황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낮잠을 피하세요. 마지막으로 낮잠이 무해하고 심지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틀렸습니다.
밤에 자려고 할 때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에요. 꼭 낮잠을 자야 한다면 오후 3시 이전에 30분 이하로 유지하세요. 제 실험 결과를 근거로 여러분께 약물 치료가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방법을 조합해 볼 것을 권합니다. 이 중 한두 가지는 분명히 여러분이 불면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보세요. 효과가 있어요. 불면증을 물리치는 다른 방법을 알고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을 클릭하여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